생수 하나로 집안의 운을 바꾼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매출이 계속 떨어져서 폐업을 고민하던 자영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변화만으로 2달 만에 매출이 3배로 올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무엇을 바꿨을까요? 새로운 마케팅도 아니고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생수병 하나를 다른 자리로 옮겼을 뿐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온 풍수의 지혜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바로 물의 배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집안 어딘가에 놓인 생수병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좌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금전운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회가 와도 돈의 기운이 막혀 있으면 좋은 일도 그냥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 금전운이라는 것은 단순히 운 좋은 날을 기다린다고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의 기운과 흐름을 바꾸면 재물운을 비롯한 대운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의 동복을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 시작은 단 한 병의 생수였습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생수 한 병씩은 있으시지요? 그 생수병 하나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금전운이 들어오기도 하고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풍수적으로 생수는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생기가 담긴 살아있는 물, 즉 기운을 머물게 하고 돈의 흐름을 유도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단순한 액체가 아닙니다. 물은 돈의 흐름과 정확히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막히면 금전운도 막히고 물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 돈도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 중에서도 생수는 특별합니다. 생수는 살아있는 물입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부터 미세하게 진동하는 이 물이 정체된 수돗물과는 전혀 다른 생기를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플라스틱 생수병의 이동성입니다. 가벼워서 자주 옮겨 다닐 수 있고 비우면 다시 채워지듯 순환성이 뛰어납니다. 이 특성은 풍수적으로 현금 흐름은 물론이고 유통과 교환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흐르는 성질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여있는 물과 같이 돈이 멈춰 있는 것보다는 현금이 잘 도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흐르려면 물이 먼저 흘러야 합니다. 풍수에서 물은 돈의 흐름과 동일선상에 있는 유동의 기운으로 해석됩니다. 한마디로 물이 막히면 금전운도 막힌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동쪽과 동남쪽은 물의 기운과 특히 조화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쪽은 기운이 자라는 방향이기에 물이 양분처럼 작용해 성장을 돕는다고 합니다. 또 동남쪽은 재물, 코너와 같은 위치여서 이곳에 물을 두면 저축이나 투자로 인해 자산이 늘어나는 흐름을 자극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을 통해 직장 내 승진이나 계약 성사 같은 현실적 이득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같은 물이라도 어느 자리에 놓느냐에 따라 돈복이 몰려들 수도 있고 아무런 효과 없이 흩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장소는 실제로 풍수 원리에 따라 재물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위치들이며 수많은 실전 사례에서
효과가 증명된 자리입니다. 혹시 집안 구조가 조금 다르더라도 끝까지 들으셔서 말씀드리는 방향과 기운의 흐름을 잘 이해하시고 이를 기준 삼아 여러분의 집안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추천하는 위치는 현관을 기준으로 안쪽에 있는 좌측 벽입니다. 현관은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이 통과하는 입구입니다. 그런데 이 기운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들어온 기운이 머물고 정착해야 재물이 쌓이는 구조가 됩니다. 이 자리는 풍수에서 기운을 잡아두는 자리입니다. 즉, 재물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머무르는 포인트로 봅니다. 여기에 생수한 병을 놓는다는 것은 재물의 기운을 불러들여서 집안에서 안정되게 흐르도록 유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어떤 자영업자분은 손님은 오는데 정작 매출은 빠지는 느낌을 계속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살펴보니 생수가 잘못된 위치에 있으셨습니다. 현관 바깥쪽에 박스째로 그냥 쌓아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깥 자리는 기운이 제대로 머무르기도 전에 순환되는 형태로 이미 빠르게 빠져나가는 곳이기에 생수의 기운, 즉 재물운이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현관 안쪽 좌측으로 옮긴 뒤 한 달부터 서서히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다며 신기해 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기운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현관 안쪽 좌측에 생수를 둘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사람의 출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여야 하고 너무 바닥에 두기보다는 작은 선반이나 받침대 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수병이 직접적으로 현관문과 마주보는 위치보다는 살짝 측면에 놓는 것이 기운을 더 잘 머물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들어오는 기운이 생수의 물기운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집안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주방에 놓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스레인지에서 조금 떨어진 구석자리가 좋습니다. 사실 부엌은 풍수에 따르면 집안에서 불의 기운이 상당히 강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불기운이 너무 강하면 재물의 기운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는 물의 기운을 살짝 보완해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때 생수 한 병을 적절히 놓으면 불과 물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가게에서 비용과 수익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불은 활동력과 추진력을 상징하고 물은 순환과 흐름을 상징합니다. 이 두 기운이 조화를 이루면 사업이나 투자에서 적절한 리스크 테이킹과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동시에 가능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한 가스레인지 바로 옆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안전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싱크대 근처나 냉장고 옆 구석처럼 물을 상징하는 자리에 자연스럽게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주방의 강한 불기운이 물의 기운과 적절히 중화되면서 재물운이 안정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 생수를 둔 어느 부동산 중개사분은 이후부터 매물이 물 흐르듯이 잘 연결되고 거래가 막힘없이 진행되는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물론 누군가가 보기에는 단순한 우연일 수 있지만 풍수적 관점에서는 불과 물의 적절한 균형이 금전운을 넘어
매매운을 흐르게 만든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 생수를 둘 때는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방은 음식을 만드는 곳이므로 위생적으로도 깨끗해야 하고 기운의 측면에서도 맑은 에너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생수병 주변에 불필요한 물건들이 쌓이지 않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생수를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방의 환기를 잘 시켜서 습기가 과도하게 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거실도 금전운을 위해서는 빠질 수 없는 위치입니다. 거실의 동쪽 방향, 그리고 가능하다면 식물 근처에 생수병 하나를 두면 좋습니다. 동쪽은 기운이 자라는 방향으로 보는데, 즉 성장과 확장의 흐름이 강하게 작용하는 위치입니다. 이곳에 생수병 하나를 두면 물이 나무를 키우듯 재물 기운이 자라나는 흐름을 자극하게 됩니다. 특히 거실은 가족의 활동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운이 모이고 퍼지는 곳인데, 동쪽에 생수를 두면 그 기운이 확장성 있는 재물 흐름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의 재물운에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거실의 동쪽은 보통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방향이기도 해서 양의 기운이 강합니다. 이런 곳에 생수를 두면 물의 음의 기운과 햇살의 양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 잡힌 재물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근처에 화분 하나쯤은 같이 두면 좋습니다.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는 물을 받아서 성장하고 그 자체가 재물이 씨앗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집안의 식물이 계속해서 살아나지 못해서 고민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생수와 화분을 함께 배치하여 꾸준히 물을 준 결과 식물이 다시 살아났고, 신기하게도 그 시기를 기점으로 투자 수익이 회복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식물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은 그 공간의 기운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식물은 기운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나쁜 기운이 있는 곳에서는 쉽게 시들고 죽습니다. 반대로 좋은 기운이 흐르는 곳에서는 잘 자랍니다. 따라서 생수와 식물을 함께 배치하는 것은 단순히 인테리어 효과만이 아니라 공간의 기운을 실제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실에 생수를 둘 때는 가족들의 동선을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동쪽 방향의 기운을 잘 받을 수 있는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거실은 손님들이 오는 곳이기도 하므로 너무 인위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사이드 테이블이나 화분 받침대 옆에 자연스럽게 놓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현관 안쪽 벽, 주방 구석, 거실 동쪽은 모두 풍수적으로 기운의 중심과 순환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억지로 장식하듯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공간에 모두 놓아도 되지만 한 곳에만 집중하여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집안 기운을 느끼셔서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무엇보다 세 곳에 하나씩 일부러 놓았는데 오히려 그 공간이 더 지저분한 느낌이 들거나 재물운이 순환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때는 치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는 세 곳 중 괜찮은 곳을
선택하셔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눈에 거슬리지 않게. 그러나 재물운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 생수를 의도적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풍수의 핵심이고 금전운을 여는 지혜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어디에 두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금전을 뜻하는 물을 잘못된 자리에 두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도 전에 막혀버리거나 아주 쉽게 새어나가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키는 것도 부자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피해야 할 장소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풍수에서 배출과 정화의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즉, 기운이 내려가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물의 기운이 상당히 강한 곳인데 이로 인해 엄습한 기운이 생기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생수를 두면 생기의 순환이 끊기고 심지어는 돈이 들어오기 전에 빠져나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변기 옆 바닥이나 세면대 근처에 두는 것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화장실의 물은 배출을 위한 물이기 때문에 생수에 생기 있는 기운과는 정반대의 성질을 가집니다. 이 두 기운이 만나면 서로 상쇄되면서 재물운이 소실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는 차라리 소금이나 숯 같은 정화, 기운을 가진 물질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생수는 활동적인 에너지입니다. 반면 침실은 쉼과 안정의 공간입니다. 두 기운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잠이 얕아지고 피로가 쌓이며 나아가 재물운이 흔들리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 바로 위에 두면 뇌가 활성화되어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으실 텐데 마시는 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머리 위에 두기보다는 침대 옆 협탁이나 내 몸의 옆부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마실 물이 아니고 금전운을 위한 생수병 하나라면 이것은 다른 위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은 재충전과 회복의 공간이므로 너무 많은 기운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 바깥쪽에 두는 것은 절대 피해 주셔야 합니다. 즉, 외부에서 문을 열기 전의 자리입니다. 이곳은 외부 기운이 진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생수를 두면 기운이 들어오기도 전에 물러나는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는 정화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정화를 상징하는 물건, 즉 소금 단지와 같은 것들을 두는 경우는 있지만 돈을 상징하는 물, 생수병 하나는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지금 시기에 남쪽 벽 근처는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생수의 물기운과 부딪혀서 기운이 흐트러지는 결과를 줄 수 있으니 이쪽 역시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쪽은 태양이 가장 강하게 비치는 방향으로 양의 기운이 극대화되는 곳입니다. 여기에 물을 두면 물이 빨리 상할 수도 있고 기운적으로도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너무 흔해 보이는 생수병 하나여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재물운을 부를 수도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집안에서 생수가 놓인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부터는 좋은 자리에 의도적으로 배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금전운이 우리 집안에도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생수만 잘 배치해도
금전운이 달라질 수 있지만 여기에 소금 풍수까지 더하면 효과가 훨씬 더 커집니다. 두 가지를 함께 쓰는 것은 마치 금전운의 흐름과 좋지 않은 기운의 정화를 동시에 잡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금은 풍수에서 불순한 기운을 빨아들이고 정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예로부터 부잣집, 사찰, 오래된 상가 건물에서는 입구나 구석에 소금을 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들어오는 기운 중에 나쁜 기운은 걸러내고 좋은 기운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생수를 함께 두면 소금의 흡수력과 생수의 순환력이 만나서 기운이 맑게 흐르고 재물이 정착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즉, 한쪽은 정화, 한쪽은 순환을 담당하면서 공간의 기운을 더욱 안정되게 조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두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소금 단지와 같은 곳에 천일염 소금을 넣고 그 옆에 물이 들어있는 생수병 한 병을 함께 두는 것입니다. 이때 꼭 소금 단지가 아니더라도 종이컵에 담긴 소금이나 도자기 그릇에 담긴 소금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금이 공기 중의 습기와 나쁜 기운을 흡수할 수 있도록 열린 형태로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구 한쪽, 화분옆, 거실 구석 등 사람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을 피해서 자연스럽게 놓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소금은 습한 기운이 느껴지면 바로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고 특별한 절기나 금전운이 들어오는 날에 맞춰 교체하셔도 괜찮습니다. 생수는 역시 기운이 빠졌다고 느껴질 때 교체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조합은 특히 사무실의 책상이나 집안 거실의 동남쪽 방향에 두면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동남쪽은 전통적으로 재물이 방향으로 여겨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조합을 꾸준히 사용하신 한 여성분께서는 이상하게 예전보다 마음이 가볍고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다고 말씀하셨어요. 단지 기분 탓이 아니라 공간의 기운이 실제로 맑고 흐르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소금과 생수의 조합을 사용할 때는 정기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소금은 습기를 흡수하면서 굳어지거나 색이 변할 수 있는데 이는 나쁜 기운을 흡수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새로운 소금으로 교체해 주세요. 생수 역시 너무 오래 두면 기운이 정체될 수 있으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장사나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장사, 매매, 영업, 상담, 계약 이런 활동들은 기운이 돈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풍수의 영향이 더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먼저 가게나 사무실의 입구는 돈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 입구 좌측 안쪽 공간, 즉 손님이 들어올 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생수와 소금 조합을 작게 만들어 두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왼쪽 벽면 위에 선반을 두고 거기에 보이지 않게 두는 것도 좋습니다. 소금 단지와 작은 생수 한 병이 함께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카운터 옆이나 책상 근처도 좋습니다. 즉, 돈이 실제로 오가는 자리에도 생수 하나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재물운이
순환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두면 기운이 고이지 않고 계속 움직이게 되어 돈이 돌고 거래가 이어지고 손님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 흐름을 만듭니다.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앞두었거나 매매가 성사되길 바라는 물건이 있다면 해당 서류나 상품 옆에 생수병을 하룻밤 정도 놓아두세요. 기운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종사자분들이 종종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마음가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간의 기운을 조율하는 행위 자체가 이곳의 기운이 맑고 흐른다는 징조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가장 먼저 감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 즉 손님과 고객입니다. 결국 장사와 매매도 기운의 흐름입니다. 실제로 한 카페 사장님께서 매출이 계속 떨어져서 고민하다가 이 방법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카운터 옆 구석에 작은 소금 접시와 생수 한 병을 함께 두었더니 한 달 후부터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이 점점 회복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공간의 기운이 맑아지면서 손님들이 그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생수 한 병과 약간의 소금이 돈의 흐름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시면 절대 가볍게 느껴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만 민감하게 살펴보면 그 흐름이 바뀌는 징조를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금전운이 열리기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고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풍수적으로는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물이 자꾸 눈에 들어온다거나 평소에 안 보이던 누수나 물 고장 등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물과 관련된 일들이 자주 눈에 띄기 시작할 때는 기운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이 기운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기운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물을 깃는다거나 비 오는 날 기분이 이상하게 가벼워지는 느낌도 그 흐름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거나 목욕이나 샤워,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몸이 물의 기운을 받아들이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단순히 우연으로 넘기지 말고 내 주변의 기운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리고 운이 좋아지면서 생각지 못했던 돈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돈이 돌아오는 경험을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 돌려받을 줄 몰랐던 보증금이 돌아오거나 잊고 있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입금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운의 순환이 시작됐다는 신호이자 그동안 막혀있던 금전, 흐름이 풀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가입했던 적금이나 보험에서 만기 소식이 오거나 투자했던 것이 갑자기 좋은 결과를 보이거나 부업이나 프리랜서 일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금전운이 상승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또 하나는 집안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정리하지 않아도 깨끗해 보이고 햇빛이 예전보다 밝게 들어오는 느낌이 든다면 집의 기운이 맑아졌다는 징조입니다.
특히 생수와 소금 풍수를 실천한 이후 집이 편안하다, 답답했던 게 사라졌다고 느끼셨다면 재물이 머물 공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변화와 함께 가족들의 기분도 좋아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예전에는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집에 있는 것이 편안하고 좋다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공간의 기운이 좋아졌다는 증거입니다. 좋은 기운이 있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곳에서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사람 관계의 흐름도 함께 바뀝니다. 예전에는 내가 찾아다녔던 사람들이 요즘은 오히려 먼저 연락을 주고 함께 하자고 제안해 올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연락을 잘하다가 악연이 자연스럽게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가 바뀐다는 것은 내가 좋은 기운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나쁜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저절로 멀어집니다. 이는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기운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진다면 여러분의 기운이 실제로 좋아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찾아다녀도 없던 기회들이 이제는 먼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업 제안, 투자 기회, 부업 기회 등이 여러 방면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모든 기회가 다 좋은 것은 아니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지만 기회 자체가 많아진다는 것은 분명 좋은 신호입니다. 이런 경험을 지금 겪고 계신다면 지금은 힘들더라도 이미 여러분의 재물운은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운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생수와 소금의 위치를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교체해주며 집안의 기운을 맑게 유지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걸 정말 내가 해봐도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눈앞의 환경으로 바꾸는 아주 실질적인 공간, 설계의 지혜입니다. 수천 년 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업가들과 부자들이 풍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풍수를 믿는 이유는 실제로 효과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풍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환경과 기운은 분명히 우리의 판단력, 직감, 그리고 행운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집안 어딘가에는 돈이 흘러들어올 수도 반대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을 향해 생수 한 병을 놓는 것,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만들어주고 좋은 대운으로 흐르게 만들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의 기운은 서서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작은 우연이 겹치고 막혀있던 흐름이 풀리며 뭔가 잘 풀린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실 부자가 되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자의 흐름에 올라타는 출발은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집안을 둘러보시고 생수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잘못된 자리에 있다면
좋은 자리로 옮겨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소금도 함께 배치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가볍게 실천해 보시고 여러분의 집과 공간 안에서 돈이 머물고 자라는 자리를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생수 한 병과 약간의 소금이 돈의 흐름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시면 절대 가볍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만 민감하게 살펴보면 그 흐름이 바뀌는 징조를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수 한 병을 올바른 자리에 놓고 여러분의 금전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